다음 발표는 우리 세라믹 기술원에서 지상현 회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Sorry, I come back Japan. Oh really? So now. Oh yeah. Yes, sir. 네, 다음 발표는 지상현 회원님께서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련돼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세라믹기술 임찬 박사님 밑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지상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으로는 앞전 코어쉘 구조의 앞전 나노 섬유의 제작과 그에 따른 신체 응징에 따른 에너지 하베스팅의 특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전자기기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의 전자기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컴퓨터나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노트북 형태, 거기서 조금 더 작은 형태의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는데 사람들은 더 편리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편한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카드 같은 것들의 웨어러블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이것보다 이제 인체가 전자기기가 더 개발되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피부에 스킨에 이식을 하거나 눈동자나 이렇게 섬유에 직접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접목하여서 전자기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2016년도에 나온 이제 로드맵 테크놀로지 로드맵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때만 해도 이제 스마트워치가 이제 개발되고 2017년 정도에는 실제로 의류나 이런 쪽으로 디바이스가 접목이 돼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고 20년대는 스킨, 그다음 25년대 신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 기술 개발 자체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2017년에 완료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옷에나 신체에 직접적으로 부착하는 형태가 또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요 안쪽에 들어가는 전자기기들은 이제 플렉서블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잘 늘어나야 되고 무게는 가벼우면서 높은 출력 전압값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러한 기술이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들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물체가 어떤 물체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솔라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피에조 일렉트릭 현상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이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피에조 일렉트릭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계적 에너지를 이렇게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거나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 하베스터나 뭐 액츄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피에조 일렉트릭 앞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앞전체를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결과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섬유 형태로 만들면 이게 플렉서블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보통 나노 섬유는 이런 형태로 전기 방사를 실시하여서 장시간 전기 방사를 하게 되면은 나노 사이즈의 섬유가 만들어지고 이 섬유가 계속 방사가 되다 보면 7, 8시간이면 나노 섬유 매트의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나노 섬유 매트를 이렇게 PI나 PDMS 보호층으로 해서 전극을 사용하여서 이런 형태의 이제 모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을 현재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이미 많은 논문에 대한 결과치를 냈었고 현재 뭐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런 형태의 보호 필름을 이용하여 섬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신체에 붙이게 되면은 사실 약간의 이질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만드는 제조 과정이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대량화의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지금 논문에서 이 앞전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나노 섬유에다가 세라믹을 넣는데 대부분이 PCT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류에 닿고 피부에 닿을 거기 때문에 PCT에 대한 사용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이나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전자기기에 PCT를 넣지 말자라는 법이 예전부터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PCT 대신 조금 더 레드 프리 세라믹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앞전 특성을 높여서 나노 섬유를 제작을 하고 그에 대한 그거를 이제 필름 형태가 아닌 실 형태로 제작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체에서도 이제 다양한 레드 프리가 있는데 여기는 KNN도 있고 BNT 계열도 있고 KNN도 있는데 BNT 계열을 임의로 선정을 하여서 BNT ST를 고체상 반응법으로 제조를 하였습니다. 고체상 반응법으로 제조한 나노 섬유를 이제 PVDF, TRF랑 같이 넣어서 섬유를 방사하여서 섬유 매트를 제작을 하였고요. 여기서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PI나 PDMS 같은 필름지로 모듈을 제작했다면 저희는 제조한 섬유를 방사된 섬유를 이렇게 코어쉘 그 안쪽에 내부 전극이 흐를 수 있게 전극을 섬유로 이렇게 쌓아줬는데 이게 기존의 다른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이렇게 한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 안에 내부 전극을 전도성이 우수한 구리 계열, 금속 계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체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부품 운동이 발생되다 보면은 금속 계열로 하게 되면은 이게 특히나 구리 같은 경우는 이게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 전도성 실을 이용해서 부품 운동에도 손상이 없는 전도성 실을 해서 전도성 실을 사용하고 주위를 PVDF, TRF 나노 섬유로 감싸주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또 외부에 또 다른 외부 전극을 연결하기 위해서 주위를 이렇게 저희가 어린애들 머리 꼬듯이 외부 전극을 이용해서 다시 꼬아주어서 이런 코어쉘 구조의 피에조 일렉트릭 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작된 전극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확대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섬유 안에 이제 코어쉘 구조의 섬유가 이렇게 앞전 섬유가 들어가 있고 그 바깥에 다시 외부 전극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예전 연구에서 그럼 이 무연합전 세라믹의 BNT-ST 함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연구를 한 1, 2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의 토대로 보시면은 60웨이트%에서 세라믹이 가장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세라믹을 60웨이트%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 80웨이트% 이상으로 증가되면 이게 서로 세라믹이 뭉쳐버리면서 균일하게 섬유가 방사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세라믹 함량을 60웨이트% 보정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작한 실이 진짜 앞전 특성을 가지는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직물에다가 직접 저희가 제작한 앞전 얀을 꿰매서 부품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길이를 늘려서 측정하면은 만약에 앞전 특성을 나온다면 길이가 증가될수록 부품 운동 시 출력 볼테이지가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측정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총 5cm, 10cm, 15cm를 직접 직물에 바느질하여서 부품 특성을 측정했을 때 점점점 2.2mV에서 5.4mV까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섬유가 충분히 앞전 특성을 내고 부품에 충분한 출력 볼테이지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 섬유의 간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간격을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실험은 보시게 되면 이게 모듈의 부품 운동 시 모듈이 모듈에서 전체적에서 이제 출력 전압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출력 임팩트 에어리어가 있는데 임팩트 에어리어가 그럼 과연 증가되면 출력 범위가 증가될까 생각을 해서 총 길이 15cm를 이제 임팩트 에어리어 3cm인 곳에 5cm가 되게 그 다음에 5cm가 되게 15cm를 이렇게 각각 연결했을 때 역시나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임팩트 에어리어의 섬유의 길이, 실의 길이가 길수록 충분히 더 많은 출력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이 이후에 그럼 이 사이의 간격에 따라서 어떤 출력 변화 특성을 나타낼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섬유의 간격을 인터벌을 0.5, 0.3, 0.15로 점점 좁혀졌을 때 훨씬 높은 출력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했을 때 저희가 제작한 한종실이 부피 헤어리에서 좀 더 밀집되어 있으면 높은 출력 전압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실제로 부피 운동뿐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일 때 압력이라든지 압력을 가하게 했을 때 출력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제작한 기계를 이용하여서 히팅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길이 0.7제곱cm의 넓이에 0.15 인터벌을 준 것을 바느질하여서 해머로 쳤을 때 해머로 친 압력의 크기가 증가될수록 출력 볼테이지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약 50kPa로 내려 쳤을 때는 출력 범위가 같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했을 때 이게 50kPa 이상으로 출력 범위 쳤을 때 감소하는 이유로는 섬유에 더 이상의 그 이상의 힘이 가면 손상이 가하기 때문에 출력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후 저희가 진짜 신체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출력 범위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갑이라든지 야대에 직접 바느질한 섬유를 가지고 사람이 움직일 때 출력 범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에 이렇게 바느질하여서 굽힘 운동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굽혔을 때 이 안쪽에서 굽힘 운동을 인밴딩이라고, 바깥쪽에서 굽힘 운동을 아웃밴딩이라고 했을 때 아웃밴딩에서 1.6V 정도가 나왔고 인밴딩에서 1.2V 정도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팔꿈치나 무릎에서도 아웃밴딩보다 인밴딩에서 훨씬 더 높은 출력값을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이유로는 여기서 섬유에서 이렇게 신체가 움직일 때 실제로 바깥쪽보다 안쪽에서 훨씬 더 큰 굽힌 각도가 생기기 때문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후 아까 저희가 처음에도 굽힘 운동과 압력 테스트를 했듯이 실제로 장갑과 신발 깔창에다가 바느질을 하여서 측정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장갑에서 보면은 저희가 어떤 논문을 참고했을 때 이 논문에서 보면은 그 형태라든지 움직임에서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을 쪽으로 해서 바느질 하였을 때 최대 2.2V와 띄었을 때 1.9V라는 높은 출력값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는 기존에서 모듈로 이용했던 모듈로 외부 필름으로 제작된 모듈보다 코어셀 형태로 나게 되면 직접적으로 직물에 바느질하게 될 수 있고, 다양한 곳에 적용 가능하여서 에너지 하베스터를 사용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 시간 맞춰서 불러주시는 회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질문 있습니까?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지금 필름이 야나고 전구가 이게 약간 꽈져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에너지 생성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그 얀의 그 간격에 따라서 이제 아웃풋 볼테이지가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영역을 또 다르게 했을 때 볼테이지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냥 제가 생각 메커니즘하고 사실 좀 연결되는 질문이긴 한데, 그 에어리어가 증가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 액티브 에어리어가 증가하게 되니까 커런트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볼테이지가 증가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좀 질문 드렸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제조된 같은 양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쪽에는 이제 전극을 총 두 가지를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그 내부 전극을 연결할 수 있고, 그 주위를 BNTSD 나노 섬유 매트로 이렇게 방사된 섬유를 실로 감싸고, 그 바깥쪽을 다시 한번 이렇게 꼬아서 전극을 연결하는데, 이렇게 전극을 두 가지로 연결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앞전체에서는 전극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둘 다 바깥쪽으로 연결할 수가 없고, 섬유를 감싸는 부분에 죄송합니다. 섬유를 감싸줄 때 내부 전극과 외부 전극을 형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하였고요. 이때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제작된 섬유를 이렇게 연결을 하였고 이때 전극이 출력 전압값이 증가, 그러니까 볼테이지가 증가되는 이유로는 앞전차의 특성상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벌크 형태로 측정을 하여서 봤을 때도 보게 되면은 커런트 값은 극히 되게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연결 방법이랑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듈을 직렬로 이 형태는 지금 직렬로 연결해서 그냥 끝단에서 측정을 하는 게 직렬 형태로 측정이 생각이 되고요. 직렬로 연결할 때는 단순히 볼테이지가 계속 증가되고 이 섬유를 병렬로 저희가 연결을 해줄 때는 커런트가 증가되는데 볼테이지가 이제 이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이가 길어지거나 에어리어 부분에서 그러니까 유효 출력 에어리어가 증가될수록 볼테이지가 증가된다는 이유는 결국은 그 연결된 직렬의 길이가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점점 출력 전압값이 증가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에어리어에 따라서 증가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듈이 전체 부품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 모듈 전체에서 출력값이 나오는 게 이렇게 굽혀지는 영역대에서만 출력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임팩트 에어리어에 따라서 점점 출력값이 증가되고 이 임팩트 에어리어가 넓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직렬로 연결된 영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 증가됐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촉박하게 지금 세션을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끝나시고 나서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바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지창현 회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유니스트 고려대 킴스 이렇게 공동연구인데요. 우리 유니스트의 강우석 회원께서 텍스처링을 이용한 압전 세라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 12분 정도 해주시면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